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운을 공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 보니까 운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공이 돼요. 그래서 이 운을 공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종 남의 운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의 흐름이 막히면 요즘 운이 안 따라주네 뭐 이렇게 하고 삼재가 들었네 이렇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드는 걸까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운도 필요하고 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운이 뒤집으면 공이 되는데 운을 운으로만 알고 살면 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도 마치 내가 잘 알고 준비하고 잘 사용하면 이게 공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이 나는 살아생전에 참 나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보다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것이 사실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어요. 굴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본이 5개가 굴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치 그분은 2개만 들어있어. 왜 하필이면 음식점에 다 이렇게 똑같이 넣고 이렇게 국물을 따라서 하는 텐데 아무리 찾아봐요. 더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그랬더니 아무리 뒤적거려도 2개밖에 안 나와. 속으로는 그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느끼기를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번 겪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운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뭘까? 내가 정말 어쩌다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우연자연하게 하늘에서 주는 그런 것만 운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준비하고 맞이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운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도 실력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 냇가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쭉 떠내려 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안 떠내려 가려고 계속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다. 그러니까 또 뛰고 또 뛰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참 저렇게 뛰어가지고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바람이 휙 불어서 나뭇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또 개구리가 뛰어서 이렇게 멀었을 때는 안 닿던 것이 바람 부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딱 돼서 털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반성을 했다고. 내가 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개구리도 자기가 정말 하려고 공을 들여서 하면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살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안 된다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좌절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도 실력의 일부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준비된 사람에게 머물고 또 정성을 들인 사람에게 기회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어떻게 공이 되는 것처럼 운이 왔어도 그걸 뒤집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공을 들여야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게 왔다 하더라도 내 것이 내가 알아채질 못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고 내가 또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비로소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채요.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들여야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아는 것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계속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돌아와 재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만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운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운을 실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의 노력, 정성 그걸 공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이 있어야 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부처품 14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서 부처가 되고 제자가 배워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미숙했다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부처가 되고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범부가 깨쳐서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자기에 대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거에 따라서 결과가 뒤에 나타나는 것이지 시간만 보내고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스승이 되고 깨침을 얻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도 내 실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을 들여야 한다. 어떤 공을 들이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공을 들여야 한다. 두 번째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갈 길을 잃었을 때 남의 말에 잘 빠지고 기울어지게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서 있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원하는 가고자 하는 길을 가요. 근데 그런 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야 이거 해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해봐 이렇게 이거 좋더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하고 그 뭐 좀 아픈 사람들도 그러죠.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파갖고 온 사람 중에서 약을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약 좋다 그러면 이 약 먹고 저 약 좋다 그러면 저 약 먹고 계속 그것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믿으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그 약을 믿고 또 운동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식단 조절도 하라면 그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것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점집을 잘 찾아가지고 점집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점집에 가서 남쪽으로 가면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가고 난 남쪽으로 가야지 좋은 인연이 있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남쪽이에요? 어디서부터 남쪽이에요? 어디 기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점을 못 잡고 무조건 남쪽이라고 그러면 서울서부터도 남쪽이고 여기 전주에서부터도 남쪽이고 과연 어디 가서 남쪽이 어디 남쪽으로 가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막연한 남쪽보다는 확실한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중심을 잡는, 기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기점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기점이 딱 있고 중심이 있어서 그것을 딱 방향을 잡고 나가야 이것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나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가고 가는 것이지 그냥 저기서 남쪽으로 가면 좋은 일 만나, 남쪽으로 가면 좋아, 잘 돼, 뭐 몇 년 있다가 잘 돼 그런 말만 믿고 막연하게 기다려요. 그러면 그게 운이 나한테 와요? 안 돼요. 남쪽으로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남쪽으로 가고 안 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직접 그 길을 가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점장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을 놓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흔들리고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해줘도 그것이 다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해줘도 두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많은 충고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러지만 내 중심이 없으면 걱정만 앞서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내가 그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쪽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 나에게 부담만 돼. 맨 그 얘기 또 듣고 그 충고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막 그 짜증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너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이걸 막 밀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잡히고 중심이 잡혔을 때는 그게 누군가가 충고가 또 좋은 얘기가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결정하기 어려워.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더 결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요. 그 말 듣고 누가 결정하라고 그래요? 자기의 중심을 세우고 그 말이 도움이 되고 조언을 해주는 거지. 근데 조언일 뿐이지 내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면 그 말이 내 방향인 것처럼 알아서 나중에는 그 말도 했다가 네 말 듣고 있더니 내가 안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이렇게
결국에는 그걸 결정하고 가는 사람은 중심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 정전 무시선법에 보면 오래오래 선을 계속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돼서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서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단단하다. 중심이 있어서 흔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많은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딱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요란하고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내 중심이 안 서 있으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게 이제 과하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도리에 따라서 공을 들이고, 그래서 그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람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정말 중심을 서고 정당한 노력, 정당한 대가를 놓고 진리대로 사는 자기의 공을 들여야 그 운이 자기의 공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내가 받기 위해서 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좋은 덕을 베풀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네바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허름한 차림에 옷을 입고 여기 있는 그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저도 마치 라스베가스 갑니다. 태워드릴게요. 딱 태워줬어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너무 허름하게 입고 노인이라 앞으로 끼니나 때우겠나 싶어가지고 25센트를 주면서 차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친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나 합시다. 이러니까 제가 멜빈 다마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뒤에다가 내 생에서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유언장이 16분의 1,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라는 사람한테 주라. 자식들이 들어도 멜빈 다마가 누구야? 그랬더니 명함을 딱 보니까 거기에 넣었던 사람이다. 또 자기 가장 친절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써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16분의 1이 얼마 정도냐면 2천억 된대요. 25센트를 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2천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부자인지 알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중에 또 돌려받으려고 하고 그런 친절을 베풀었겠어요? 그런데 그 좋게 베푼 선행, 덕이 결국 자기에게 뭘로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와.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싸, 땡 잡았다, 아유, 운이 대박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놓고 보면은 자기가 지어서 다시 받는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이번 생이 아니면 전생에 지었던 것이 오기도 하고, 꼭 짧게 돌아오기도 하고, 오래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근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운이 대박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와도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하고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진짜 자기 재산을 지키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된다더라고요. 갑자기 그것이 오니까 그걸 다 어떻게 막 써버리고 흥청망청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연들을 맺게 되고 더 그 복이 아니라 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더 나쁜 소리를 듣고 그 전에보다 더 안 좋은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전에는 착실하게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졌어.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월급 받고 사는 것이 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못하겠어. 그래갖고 오히려 더 못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게 자기가 닦은 만큼 돌아온 선행에 대한 공덕이 돌아오지만 그걸 그냥 운으로만 생각하고 정당한 대가, 정당한 노력, 그리고 이 선행의 결과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왔구나. 또 이 돌아온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것이 다만 운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그 부자가 유산을 물려주고 25센트를 주고 2천억을 받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그 유언장 뒤에 보니까 다 뒷장에 딱 써있더래요. Nothing 써있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벌어갖고 일생을 살았지만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 가까운 사람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놓고 가야 돼. 나 혼자 가야 돼. 그런데 일생을 그렇게 막 욕심내서 막 모으고 살고 그랬냐. 그래서 나싱이라는 거야. 누구든지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냐. 덕을 남겨야 된다. 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끝나고 나서 다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남는 참다운 가치, 또 그 덕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공덕, 이것이 나의 노력이 결과인 거고 공이고 복인 거지, 그냥 막연히 있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지고 어떻게 갑자기 뚝딱 생기고 이런 것이 운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중심을 잡고 정말 정당한 노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그 운도 공이 돼서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운도 나에게 죄가 되고 벌이 돼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디 보고 막 어쩌다 생기고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 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정당한 내 노력으로 나의 보람을 느끼고 나의 참나온 가치를 드러내서 정말 행복한 일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